이렇게 회사 갔다가 오면 네. 나는 가정주부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뭐 친구들하고 뭔가 내 일이 있었을 때 분명히 이제 저녁에 가서 우리 애기 몸 봐줘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내 몸이 막 힘드니까 알아서 해봐. 하지 마. 막 이렇게 될 때 있거든. 집에 와서도 몸의 체력이 괜찮아요? 우선 홍삼 같은 건 챙겨 먹고. 아, 진짜로 매일 아침. 네, 홍삼을 챙겨 먹고. 마음에 그냥 퍼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그냥 나는 어쩔 때 그냥 안 퍼지고 싶은 나이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서 안 돼. 저는 걔랑 노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제도 재민이랑 얘기했는데 데이트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재밌게. 그래서 남편보다 아들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남편보다 좋냐고? 그렇죠. 우리 신랑 이거 안 볼 거니까. 네. 나는 왜 그 생각이 들지? 이거 나는 저런 시험을 실제로 중국에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중국어랑 영어 하는 유치원을 다녔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 큰애는 정말 100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중국어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맨날 듣는 말이 한국어보다 중국어니까 중국어를 더 빨리 했고 한국어를 더 띄엄띄엄 한 케이스라서 애가 좀 성장하면서 한국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이제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이렇게 그게 좋긴 좋은데 그게 어떤 게 부작용이냐면 네, 근데 어떤 게 과정 다 지나면 결과는 부러워. 결과는 부러울 수도 있는데 약간 부작용이 뭐냐면 한국어에 보면 교과서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에서 교육받은 애들도 그 우리나라 말 자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한자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엄마 무슨 뜻이야? 굉장히 많대요. 저도 이제 내가 우리 애기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얘가 못 알아듣는 건가? 그래서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서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 다녔던 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건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영어 유치원을 보는데 애가 한국 그 단어를 모르면 영어 유치원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우리 애가 좀 어휘가 떨어진다. 일반 유치원 다녔다. 근데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Just when you think that it will never get you, it comes and throws a lightning bolt right at you. Give it everything, everything that you got. 플레이트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한 그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저는 어떤 말이 약간 충격적으로 왔었냐면 5살부터 그렇게 영어 유치원 비싸게 해가지고 했는데 초등학교 막상 올라오니까 애가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이 그냥 나중에 유학이나 보낼 걸 그 돈 모아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반 유치원도 그렇게 가격이 요즘엔 방과후 막 이렇게 시키다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반 유치원 보내면 정부에서 그 돈이 되죠. 돈이 지원이 돼요. 지원이 돼서 일반 사람들도요?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예전에 우리 애기 보낼 때는 그 어느 수준이 되는 아니 이젠 다예요. 이젠 다 무조건 지원이 돼서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일반 유치원인데 한 달에 3만 원씩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내는 돈은 9만 원? 정말? 네. 진짜 5만 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때는 이게 딱 어떤 수준이 되는 사람만 이렇게 해주지. 많이 바뀌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바우처 같은 거 주는 것도 있잖아요. 독서 바우처. 이거는 부부의 소득을 봐요. 근데 유치원은 상관없어서 그래서 전 어린이집비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활동비 한 달에 5, 6만 원 정도 뭐 야외 나가는 돈 내고 어린이집에 돈 드는 건 없어요. 우리 때랑 틀리겠어요. 우리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유치원에서 방과후 막 여러 가지 막 하는 거랑 그거랑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냥 한번 영어 유치원에 네가 환경이 한번 괜찮지?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진짜 무슨 귀족 보내는 그런 유치원들은 몇만 원이 넘는 나 아이를 위해서 이 돈까지 써서 학비를 좀 공개를 해볼까요? 저는 현재 9만 원이에요. 분기별.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 둘이 합쳐서 한 사람이랑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3만 원, 큰애는 사교육비까지 다. 저는 대안학교를 보내거든요. 공립은 공짜로 다니잖아요. 그쵸. 초등학교는. 근데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특화 활동을 하고 다 해도 사립보다는 훨씬 싸요. 한 절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0, 그 선에서 급식이랑 그게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들어가는 둘을 합쳐서 저는 한 50? 한 달에요? 일단 우리 아기 때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쵸. 네, 다 무조건 사교육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비교를 했을 때 어차피 이게 방과후 많이 할 거 비슷한데 뭘 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 뭐 바이올린도 하고 뭐도 하고 했을 때 그런 거 다 합치면은 100은 넘죠. 100 정도 선에서.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애가 둘이니까. 네. 전 둘째가 이제 영어 놀이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영어하고 태권도, 발레, 논술, 수학, 미술, 뭐 요리까지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놀이학교.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애는 이제 유치원을 졸업을 했는데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그다음에 논술, 미술, 그다음에 수학 연산 학습지, 국어 학습지, 한자 학습지, 그다음에 너무 커졌어요. 과학 학습지, 근데 보통 엄마들 다 이렇게 시켜요. 생활체육. 초등학교 아니, 때는 일주일 동안에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스케줄이 번갈아 돼요? 가면서 스케줄이 나오죠. 아, 진짜? 우리 애기도 거의 비슷해요. 거기 기본으로 바이올린이랑 피아노 다 하고. 경제적으로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이가 쓴. 그렇죠. 그래서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는 사립이 아니니까 학비 이제 빼고 사교육비만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서 둘 키우는데 교육비만으로 200이 조금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200만 원 조금 넘게. 얼마 정도 드세요? 일반 학교 보내시는 네, 거죠? 저는 지금? 그냥 일반 학교고 사교육비 조금 들어요. 공부방 보내면서부터 예, 영어, 중국어랑 태권도 보내고 공부방 큰애는 이렇게 하고 둘째는 그냥 일반 유치원인데 한 18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특강 6만 원 들어가서 그것도 한 70? 저는 우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은 없고 그 외에 활동할 수 있는 거 교구 활동할 수 있는 네, 거? 그래서 그거 가서 하는 거랑 이제 자석 교구하는 거 두 개를 들어요. 그러니까 세 달씩 내서 그건 1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네, 거기에 집에서 엄마표로 다 하긴 해요. 저도 미술도 하고 과학, 영어는 제가 해주고 있어요. 수학, 놀이 이 정도. 엄마가 저렇게 해줄 수 있으면 네. 그것도 네. 굉장히 근데 큰 엄마가 아이한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진 않은데 얘기했는데 왜 못해? 아니 엄마가 절대 자식을 가르칠 수 없어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책을 재밌게 읽어줘요. 거기까지. 더하기가 이렇게 애들은 실수를 하잖아요. 연산을. 소리부터 지르게 되는 거. 그러면은 의외로 교육비 면으로만 따지면 아이한테 투자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세이브를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엄반표를 하기 위한 교재나 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지금 2월 달인데 1월부터 영어 책만 100만 원 정도 넘게 썼어요. 전집. 네, 전집이 우선 비싸요. 전집로 갈 경우에 그리고 하나는 구성을 전체를 제가 다 산 게 아니라 단계 2단계까지만 샀음에도 한 70만 원 또는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뭐 교구도 그렇고 교구도 많이 비싸잖아요. 교구도 비싸죠. 뭐 200 이렇게 들어가니까. 교구에도 또 단계 어떻게 있잖아요. 보면은 단계가 다 있으니까. 저는 제일 알뜰하게 아이 교육비를 절약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많이 쓰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비를 줄이자는 게 목적의 엄마표는 아니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 문화센터를 보내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의 관심이 여서 아이 모두에게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영어만큼은 집에서 제가 이렇게 해주자.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반응에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가능하다니까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은 그러니까 7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정서적 기반을 좀 다져주는데 올인을 하고는 싶어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이긴 네. 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이긴 본인이 한데. 그렇게 가르칠 만한. 왜 잘하고 있는데 왜 찬물을 끼얹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5살은 단어만 있는데. 어쨌든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 왔어요.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영어가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는 없을 정도는 돼요. 근데 뭐 사실 아이랑 하는 얘기가 회사에서 회의하듯 하는 영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영어의 그 관은 어쨌든 이 아이가 영어를 생각할 때 좀 놀이 대상처럼 정말 솔직히 이건 언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영어로 많이 노는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제가 우리 신랑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예전에 나의 모습 보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아직은 그렇게 단체적으로 뭔가 배우는데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은. 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초중고 중에 중학생 사교육비가 제일 높대요. 중학교의 사교육비를 제일 많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투자를 한다는데 치고 올라가는 증가 속도는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치고 올라오고 있대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였잖아요. 네, 그쵸. 슬퍼. 저는 슬퍼요, 솔직히. 아니, 제가 보니까 거의 과목당 7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중학생들 학원비가. 그러니까 뭐 근데 과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4 시키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만약에 집으로 부른다, 과외를 시킨다, 이런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개인가 다르니까. 주변에 이제 친한 엄마들, 중학생 이제 자식을 두은 부모는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중간고사의 전 과목을 담당하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요. 근데 진짜 근데 안타까워요. 그러면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 스스로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시험을 보기 위한 과외 선생님을 단기간에 공부시키는 과외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숨찰 것 같아요. 계속 진짜 꾸역꾸역 계속 입에 그러니까 넣기만 하는 것 들으면 같아서. 내 걸로 만들 대세김질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것 같아. 그러는 걸 보면 아 나는 그때 가서 그렇게 과외를 붙일 형편이 안 되니까 일찍 잘하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해놓고 중고등학교 때 가서는 할 게 많으니까. 하니까 영어는 일단 밑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 유치원, 뭐 영어 학원도 꾸준히 열심히 잘하자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과외 선생님 안 붙여도 꾸준히 열심히 잘하면